안녕하십니까, 장수현 원장입니다. 음경확대 수술과 조루 수술을 받는 남성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콤플렉스를 가진 아주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크기, 똑같은 사정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아쉬움을 느끼지 않는다면 이 수술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수술의 필요성을 오랜 기간 크게 느끼는 사람이 수술 후 만족도는 높습니다. 과거 성형수술의 경우 연예인들이나 소위 특수한 계층들만 주로 받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주부나 대학생, 직장인을 망라하여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많이 시행받습니다. 누가 봐도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이 더 예뻐지기 위해 성형수술을 받습니다. 이런 것들을 콤플렉스라고 부르는데 결국 스스로 부족함을 느끼고 수술을 통해 근본적으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이런 종류의 수술입니다. 음경확대 수술이나 조루 수술은 성형수술과는 또 다른 면이 있는데 외모적인 업그레이드와 외소증 해결, 조루증 치료라는 성기능적인 목적이 매우 큽니다. 대부분 평범한 분들이 고민 해결 방법입니다. 나이는 20대부터 50대까지 골고루 분포하며 직업도 자영업, 회사원, 공무원, 의료계, 법조계 종사자 등 다양합니다. 20여 년 전 과거에는 소위 노는 남자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남성 수술을 받았었지만 저희 병원의 경우 지금은 대부분 외모나 성기능적인 콤플렉스를 치료하기 위한 아주 평범한 남성들이 주로 이 수술을 받습니다. 수술을 받을 때 주목적은 음경확대 수술의 경우 성기능의 향상을 통한 성적 만족도 증가와 외모적으로 더 커 보이고 싶은 사우나 콤플렉스의 해소입니다. 조루 수술은 조루증이라는 짧은 사정 시간을 정상적으로 늘려주어 성적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3M 음경확대 수술과 추가 진피 조루 수술이 가능한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수술은 거의 모든 분들에서 가능한데 구체적으로 폭용수술 여부나 과거 링이나 구술 삽입 여부, 신경차단술 시행 여부 등과 상관없이 모두 수술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수술이 어려운 수술 비적응증은 어떤 경우일까요? 수술을 시행하기 어려운 비적응증으로 첫 번째는 심장이나 뇌혈관 질환의 기왕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 수술은 국소마취로만 진행되는데 국소마취제도 일부 전신으로 퍼져서 심혈관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과거 심장이나 뇌혈관 병력이 있을 경우에 꼭 말씀을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비적응증은 지루 증상이 있는 분입니다. 사정시간이 30분 이상 간다거나 사정시간에 너무 오래 걸려 사정을 못하는 빈도가 있는 분은 비적응증이 됩니다. 수술 후 수개월간은 일시적으로 둔하여 사정시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거의 돌아오지만 약간은 사정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조루증이 있는 분들의 경우라면 추가 진피 조루 수술로 일부러 더 둔하게 하여 사정시간을 늘려주지만 확대 수술만 해도 처음에는 지루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래 지루증이 의심되는 경우라면
감각 회복이 너무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음경 확대술이 비적응증으로 분류됩니다. 세 번째 비적응증은 만약의 경우에도 병원을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이 수술은 외래 베이스로 수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적어도 한 달 이내에는 만약의 경우 병원 방문이 가능해야 합니다. 만약 수술 후 한 달 이내에 군대를 가거나 미국과 같이 먼 외국을 가버린다면 만약의 경우에도 병원 방문이 불가능하기에 수술이 어렵습니다. 네 번째 비적응증은 과거 진피를 넣는 수술을 이미 받았던 분입니다. 저장진피나 대체진피 종류의 확대 재료를 넣은 경우에 추가적인 수술이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 수술 후 회복에서의 문제 소지가 많아서 재수술은 시행하면 안 됩니다. 이전 진피 삽입으로 인해 혈류가 떨어진 상태에서 진피 추가 삽입은 부작용 소지가 큽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수술을 받고 만족도가 높을까요? 저는 가급적 수술의 원리와 수술 과정, 그리고 회복 과정 등을 아주 디테일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실제 저에게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이미 홈페이지나 영상 등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알고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추가적인 여러 디테일한 정보를 말씀드리면 이해도가 높습니다. 제 경험상 수술 전에 많은 정보를 이미 알고 또 구체적인 것들에 대해 궁금증을 다 해소한 후 수술을 결정하고 받으신 분들은 결과도 좋습니다. 어찌 보면 생소한 수술일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더 자세한 수술 정보를 미리 습득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와 우리 직원들이 수술 과정과 치료 과정, 회복 과정, 그리고 수술의 원리, 개선 정도, 생착 과정 등등을 설명드릴 때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신 분들이라면 아주 좋은 수술 적응증이 됩니다. 이런 분들은 수술 후 과정이나 결과가 이미 알고 있던 것과 똑같기 때문에 수술 후 회복이 아주 편안하고 불안감이 없으며 만족도가 높습니다. 수술 내용을 너무 모르고 오신 분은 제가 그냥 댁으로 돌려보냅니다. 홈페이지나 제 영상을 보고 나서 다시 방문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어떤 수술이든지 마찬가지지만 시대적으로 이제는 의사가 다 알아서 해준다, 이런 두루뭉술한 설명은 옳지 않으며 구체적인 내용과 궁금한 것은 모두 해소하고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실제 타병원에서 수술받고 부작용으로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을 보면 수술 관련된 정보는 잘 모르고 과장된 이야기에 혹한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어쩔 때는 저 스스로 이렇게까지 딱딱한 의학적 내용을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하지만 제 영상을 잘 이해하고 오신 분들이 결과가 좋은 것을 보면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름대로의 콤플렉스를 오랜 기간 느끼던 아주 평범한 남성들이 저희 LJ 고객분들입니다. 다만 그분들은 그 콤플렉스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용기를 냈다는 점에서 다른 분들과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외소증이나 조루증으로 고민 중이신 분이라면 상담만을 예약한 후 본원을 방문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음경확대 수술, 조루 수술을 받는 남성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며 수술 만족도가 높은 경우, 그리고 수술이 어려운 비적응증 케이스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 등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